얘들아,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 어,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수열 나갈 건데, 수열 좀 재밌어. 수원은 앞에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마지막이 수열이야. 수하의 순열이랑은 그냥 다른 거야, 얘들아. 수열인데, 수의 나열인데, 이게 파트가 좀 독립적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는 얘네들이랑 상관이 없어서, 이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도 이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 오늘 다음 시간 해가지고 이제 수원도 마무리하고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선생님 수원 좀 빨리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잘 쫓아왔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공부가 많이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오늘 내신 맞불 시너지 과제가 오늘 나갈 거야. 그래서 오늘 과제할 때 맞불 시너지랑 얘랑 같이 나갈 건데 맞불 시너지 먼저 하고 수원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씩 시간 돼서 푸는 연습을 좀 같이 시켜줄게. 자, 일단 수열을 마무리하자. 수열이라는 건 일단 정의가 규칙을 가지는 수의 나열이야. 수를 막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선생님 천천히 써줄게. 얘들아, 너희 쓸 동안 외워. 규칙을 가지는 수의 나열. 예를 들어서 1, 4, 9, 16, 25 이런 것들이 수열이지. 이것이 수열이야. 거기서 우리 이 하나하나 각을 항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이 하나 수열 이루는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를게, 얘들아. 그럼 얘는 제일 처음 있는 항이니까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약속.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네이밍 할 때 문자로 다룰 때 A, B, C, D 하면 알파벳이 26개밖에 없으니까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밍 할 때 어떻게 네이밍 하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네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의미가 뭐겠어? n 번째 항이겠지? 여기서 n은 자연수고. 자, 이런 것이 수열인데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열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야. 뭐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면 등차 수열, 특정한 규칙을 가지면 등비 수열. 인데 여러분들은 이름 가지는 수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배우는 건. 등차 등비만 알면 돼. 옛날에는 개차라던가 조화라던가 뭐 다양한 수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등차 등비 수열만 잘하면 되고 오늘 할 거야. 어, 자, 일단 일반항이라는 걸 하나 약속할게. 우리 이거 각각을 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 수열의 이 n번째 항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얘들아, 우리가 뭔가 이름을 주는 행위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일반항,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그래서 일반항의 정의는 n번째 항이야, 그 수열에.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잖아. 얘들아, 열 번째 항 뭐겠어, 이 수열에? 100이겠지. 열세 번째 항은 169겠지. 규칙 찾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누굴까? 생각을 그냥 규칙을 생각해보면, 아, n제곱이겠네. n번째 항이. 이거를 마치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A1은 얼마야? 라는 건 n에 1이 대입되었잖아. n에 1을 대입해. 1이네. A3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n에 3이 대입되었잖아. n에 3을 대입해. 그래서 세 번째 항은 9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일반항을 구한 순간 모든 항을 다 알게 된 거거든. 내가 지금 이것이 이렇게 확인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 14번째 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14번째 항은 14의 제곱인 196이네? 라고 이제 14번째 항이 196인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외워. 일반항이란 n번째 항이야. 수열에. 자, 수열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 너 이 수열이 사실은 되게 쉬워, 얘들아. 근데 너희 할 때마다 어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언어를 몰라서 그래. 수학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표현법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잖아.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같이 약속을 해서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되게 쉬워, 얘들아. 그러니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배울 거라서 오늘은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수열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 직접 나열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열을 직접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나열한 거지. 자,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이거 수열 어떻게 표현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직접 나열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일반항 정의가 뭐야? n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일반항을 먼저 구해놔. 일반항을 구하면 우리 규칙 찾기로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럼 이 수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수열이야 라고 지정해주고 중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수열의 일반항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과 같은 의미야, 얘들아. 그래서 수열이 직접 나열되어 있다, 수열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다. 그럼 이제 표현 방법만 다른 거고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야. 서로 변환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된 수열을 직접 나열해 볼 수도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 수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내가 이 수열을 나열해 볼게. 첫 번째 항이라는 건 n에 1는 거야. 첫 번째 항이니까. n에 1넣으면 1이지. 두 번째 항은 n에다 2는 거야. 2 넣으면 4지. 세 번째 항은 n에다 3 넣는 거니까, 수열을 직접 나열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건데,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수열 an이야. 근데 an은 n제곱이야 라고 말하면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이용한 표현이라는 건 일단 수열이라고 지칭해주고, 그리고 중괄호를 친 다음에 이 중괄호 부분에 수열의 일반항을 써주면 이게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수열이 있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등등 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직접 나열되어 있는 거지. 이걸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얘가 수열이야 라고 하고 여기다가 일반항을 써주면 돼. 여기서 일반항 찾는 거는 이제 등차수열 일반항 이따가 배울 건데 그냥 규칙 찾기로 찾아도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돼요. n에 1 넣으면, n에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그래서 다시 직접 나열되어 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다. 일반항 찾는 거는 이따가 알려줄게요. 근데 그냥 규칙 찾기로 찾아도 나쁘지는 않아. 자, 이게 수열의 표현 방법이었고, 이제 수열이라는 건 규칙을 가지는 수의 열인데 이 규칙에 따라서 많이 쓰는 수열의 이름을 줄게. 자,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수열이 두 가지거든. 수열은 등차, 등비.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잘 쫓아와.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할 거야. 그다음에 선생님 쓰는 동안 싹 다 외워버려. 오늘 다 외워서 간단 마인드로 해. 이거 책에 다 써있는데 선생님 써주는 이유가 천천히 쓰면서 여러분들 외우라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 잠깐 딴 얘기 해보면 얘들아, 너희 내가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희 라디오 들어본 적 없지? 너무 옛날 사람 같았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열쇠를 문을 잠글 때 열쇠로 이렇게 잠그잖아. 너희들 요새 열쇠인지 모르겠는데 다 도어락이지. 선생님 어렸을 땐 다 열쇠였단 말이야. 그래서 목에다 열쇠 달고 다니고 그랬어. 열쇠 주머니 하나씩 있고. 어렸을 때 하도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좀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열쇠를 넣고
이걸 천천히 돌리면은 잘 기억이 남는데. 이거 내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이 난대. 그게 건망증 해결법이라고 어떤 라디오에서 의사가 말했거든.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거든, 나는. 그래서 선생님 천천히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거 외우면은 여기다가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 그럼 더 오래 기억에 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니까 선생님 쓰고 있으면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꼭 외워, 얘들. 알겠어? 근데 쓰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다들 이제 눈동자가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얼마나 슬픈 기분인 줄 알아?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야, 강렬하게. 자, 해볼게요. 자, 등차수열에 할 건데 네 가지 구조를 가져. 첫 번째는 정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이야. 정의. 좀 졸리나 벌써? 얘들아, 10분 했는데 졸면 안 돼. 10분밖에 안 했어. 이거 그래, 선생님 업보지. 선생님 이제 친구들 중에 강사가 많거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가치관이 다르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무조건 웃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 내 친구 중에. 수학 강사지, 당연히. 무조건 웃겨야 된대. 그래서 막, 근데 그 친구 원래 평소에도 좀 재밌는 친구야. 그래서 막 무조건 웃겨야 된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이제 나는 나한테 안 맞는 옷이거든, 그런 게. 내가 너희한테 억지로 웃기려고 해봤자 서로 어색하기만 해, 불편하고. 내가 여기서 갑자기 막 여기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너희 괜히 재밌지도 않고 불편한 그런 거 있지. 되게 서로 어색하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를 열정적으로 할 테니까 너희가 졸지 말고 잘 쫓아와야 돼. 그건 할 수 있어. 나.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정의. 어, 초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정의는 약속이니까 그러기로 한 거야. 초항, 첫 번째 항이라고도 부르지. 초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여기서 얘들아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 첫 번째는 초항, 두 번째는 이 일정한 수, 세 번째는 더하기란 연산. 그래서 초항은 말 그대로 초항, 첫 번째 항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사용을 A와 A1을 혼용해서 사용해. 초항은 이제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사용해요. 선생님 예를 많이 이용할게요. 초항, 두 번째는 일정한 수. 이제 초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건데 그 일정한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하면 우리 네이밍 하지. 그래서 얘를 공차라고 네이밍 하도록 약속하자. 다 정식 용어야. 차가 영어로 디퍼런스라서 D라는 기호로 거의 이용하게 되어 있어. 문자 사용을 보통 그렇게 해. 절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식들이 주로 더하기란 연산으로 이루어지겠다. 자, 그럼 등차 수열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직접 나열해보면 1, 3, 5, 7, 9, 11.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야. 초항에 2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플러스 2 했지?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일정한 수 2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를 만족함으로 이것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초항은 1이고 공차는 2이고 뭐 네 번째 항은 7이고 이렇게 되겠지. 어, 자, 그럼 이제 바로 일반항 도출해 볼게. 일반항 정의 뭐야? n번째 항, 얘들아, 정의.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뭘까를 따져보고 싶은데, 봐봐. 내가 이걸 문자로 표현해 볼게. 수열을 나열해 보면 A1, A2, A3, A4, O 뭐 등등이 있어. 여기 어딘가에 AN도 있겠지, n번째 항도. 그럼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그 일정한 수를 공차 D라고 부르자. 그럼 내가
A와 초항을 A라고 해볼게. 공차를 D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야. 세 번째 항은 전의 항에서 D를 한 번 더 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D를 한 번 더 더한 거야. 네 번째 항은 여기서 D를 또 더한 거야. 우리 D를 더해 나가는 세율이거든.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여기서 D를 한 번 더 더해. 이런 식으로 돼. 얘들아, 규칙 잡게 생각해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네 번 더한 거거든, 결국은. 얘는 얘들아, 여기다가 이만큼 더하면은 이렇게 오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 n-1번 더하면 되겠지? 봐봐. 다섯 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네 번 더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세 번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럼 n번째 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라고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데 a에는 a 플러스 n-1d라고 외우면 안 돼. 이렇게 외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라고 외워야 돼. 그래야 적용이 쉬워. 그럼 내가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의 열 번째 항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열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9번 더한 거야. 이렇게 뚝딱 돼야 돼. 20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19번 더 더하면 돼. 두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법은 수열을 혹은 조건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야.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야. 문제마다 최적화는 좀 달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초항과 공차로 표현해 버릇하면 되고 모든 문제는 다 저렇게 풀면 풀리기는 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방법이 문제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쉬워 얘들아. 봐봐.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해보자. 수열에 제일 중요한 게 일반항이니까. 자, 수열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 초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왜 이름을 등차 수열로 줬냐면 어떤 항에서 전 항을 빼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하거든. 공차로. 여기서 이것 빼면 4지. 여기서 이것 빼면 4지. 여기서 이것 빼면 4지. 등차 수열은 어떤 항에서 전 항을 빼면 공차로 일정한 값을 가져서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 주기로 한 거야. 유래는 그래. 뭐 그 다음 항을 추론해 보면 18, 22 등등이 되겠지. 이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여래. n번째 항을. 그러면 일단 초항 공차 체크해. 지금 풀어볼게. 일반항 구하래. 초항은 2지. 공차는 좀 4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4지.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네.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이제 정리해서 대답해줘야 돼. a에는 4n-2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여기서 봐봐. 이거 보고 너희 열 번째 항 구해봐라고 하면은 열 번째 항 구해봐 하면 이런 거 n에 10을 대입할 거잖아. 그럼 n에 10을 대입하면은 함수처럼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n이 변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n을 주목해 보면 얘가 dn가 돼. 그래서 너희 등차 수열은 n에 대해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반드시 공차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일반항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도 있거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봐봐. 내가 이거 보고 일반항 다시 구해볼게.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n에 대해서 1차식일 거야.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야. 지금 공차가 4지. 그러니까 4n하고 출발하고 초항이 2가 돼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2가 되려면 이렇게 보정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 과정 말고 이렇게 암산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이게 등차 수열을 잘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이게 가장 정성적인 시선이지만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바로바로 구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쉽게 하는 걸 보여줄게.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n에 대해서 1차식일 거야. 지금 초항이 5, 공차가 6이잖아. 6에 나고 출발하면 돼, 공차로. 근데 1 넣었을 때 5가 되도록 너희가 보정해 주는 거야, 상수를. 1 넣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뚝딱이야, 얘들아. 확인해 보자. 1 넣으면은 맞지. 2 넣으면 맞지. 3 넣으면 맞지. 이거 맞네.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일반항을 바로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초반부에는 정석대로 하는 것도 괜찮아. 일단 초항 한번 체크해주고 공차 체크해주고 그러면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네 해서 정리해보면 6n-1이네 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알기는 해야 돼. 등차수의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건데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기술적으로 바로 구해도 돼 라는 말이었어. 이걸 이용해서 다음 거 해볼게. 자, 이번에는 일반항을 주어지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래. 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가 등차 수열임을 증명해봐.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봐 라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싹 다 나열해버리는 거야. 나열했더니 등차 수열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눈이 아픈 거야? 졸린 거야? 눈이 아파? 건조해서? 눈물 한번 나게 도와줘야 되겠네. 얘들아, 숨을 많이 쉬어. 너희가 숨을 많이 쉴수록 이제 수증기가 올라와서 실내 습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 숨을 많이 쉬세요. 자, 오케이.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래? 그럼 싹 다 나열해버리는 거야. 내가 나열해볼게. 초항은 1는 거니까 9네.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는 거니까 11이네.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는 거니까 13이네. 네 번째 항은 여기다 4는 거니까 15네. 17이네. 봐봐, 등차 수열이잖아. 초항은 9이고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네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나열했더니 된다라는 것보다는 수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나쁘진 않아. 수학적으로는 이런 거야.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시오. 이것은 이제 무슨 일과 똑같으냐면 등차 수열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 근데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일정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잖아. 그래서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뺐더니 그것이 상수가 되면은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 등차. 어떤 항에서 전항을 빼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 둘 간의 관계를 보면 어떤 항? 전항이야.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는 일이야,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기본적인 방법으로 어, 증명한 거고 내가 얘를 등차 수열임을 보이려면 n-1이라는 건 뭐냐면 n자리에 n-1이 대입된 거니까 이거거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그러면 an-a, n-1을 계산해보면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네. 그러니까 여기 상수 됐으니까 공차를 2로 하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초항은 여기다 1는 거니까 9가 되겠죠. 초항은
A1인데 n에 1 대입하는 거니까 9야.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한 건데 우리 책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한테 등차수 이름을 보여봐 라는 건 어떤 항에서 전항을 뺀 게 상수라는 걸 보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굳이 지금은 증명보다는 나열을 많이 해봐. 자, 이런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등차수열 이제 문제들 풀어볼게. 개념의 절반을 끝났어, 등차수열은. 이제 수열은 개념이 많은 단어는 아니라서 근데 문제 유형이 좀 많아. 선생님 보세요. 자, 두 번째 항이 3이다를 선생님 이렇게 기호로 쉽게 표현할게요. 일곱 번째 항이 13이다를 이렇게 표현할게. 인 등차수열이래.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15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등차수열은 조건 2개 주면 그냥 문제가 끝나버린 거야 얘들아. 왜냐면 모르는 게 2개라서 문제를 2개 주면 문자 2개씩 2개가 돼서 그냥 수학적으로 문제가 끝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하면 힘드니까 그냥 등차수열은 조건 2개 줬으면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등차수열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은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일곱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6번 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문자 2개씩 2개니까 A랑 D가 결정났고 수열 자체가 결정난 거죠. 연립해보면 아래수 2를 빼면 5D는 10이니까 D는 2고 D가 2니까 A는 1이야. 그래서 이제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인 거지. 이 수열의 15번째 항을 구해봐 라고 하면 15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14번 더한 거죠. 그래서 29 이렇게 뚝딱 풀면 돼. 이거 선생님 좀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었는데 너희 나중에 되면은 봐봐. 지금은 이렇게 풀어. 선생님 조금 더 쉽게 푸는 시선을 보여줄게. 이게 시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좀 생기거든, 수열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이 정도가 제일 적당히 정석이라서. 이게 등차 수열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과 관계로 표현하라는 소리거든. 이걸 이렇게 풀 수 있어. 봐봐. 얘들아, 7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 몇 번 더 더하면 될까? 5번 더 더하면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수열은 개념이 뭐냐면 나열이 개념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공차 하나, 둘, 셋, 넷, 5번 더하면 얘 되잖아. 그래서 A2에서 공차 5번 더하면 A7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건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7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은 공차만 5개 쏙 남아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13이고 3이니까 여기서 5D가 이거니까 D는 2라고 바로 나오고 이걸 나중에 이걸 한 번에 생각하는 거야. 등차수열 7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공차만 5개 남는다라는 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15번째 항인데 15번째 항은 얘들아 7번째 항에서 공차를 5번만 더하면 된다? 오른쪽으로 5칸 가는 거니까. 그런데 7번째 항이 지금 13이고 여기 2였으니까 7번째 항 20 5번이 아니고 8번이죠. 망했죠? 자, 8번 공차가 2니까 16 더해서 29 이렇게 하는 게 한 줄이라도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나중에.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이게 중요한 시선이고. 준영아 왜 이렇게 졸릴까? 물 좀 먹고 올래? 이건데 이거는 선생님 나중에 한 번 더 수원할 때 알려줄게. 지금은 이렇게 쉽게 뭐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 얘들아. 해설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시선이 중요한 건 이거야. n번째 항,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은 초항의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얘들아.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어떤 등차 수열 AN이 있어.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지.
이 수열에 대해서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의 4배랑 같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4일 때 여섯 번째 항이 얼마야? 라는 질문이야. 자, 등차 수열에서 조건 두 개 줬으니까 문제가 끝났어. A와 D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초항과 공차로. 다섯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4번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2번 더한 거. 그래서 A랑 D의 관계식 정리 좀 해볼게. 3A 8 플러스 4D는 제로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자. 이 식도 정리하자. 두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3번 더한 거.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4D는 4. 그래서 문자 두 개씩 두 개여서 초항과 공차 결정 났고 여섯 번째는 대답하면 돼요. 해볼게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뺄게. 이 식에서 이 식을 뺄게. 그럼 이제 A는 마사가 되지. A가 마사니까 여기다 마사 대입하자. 마 12, 12, D는 3이다. 자, 그래서 수열의 초항과 공차 결정 났고 여섯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5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15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초항의 공차를 n-1번 더한다 라는 거였어요. 이거 풀어보세요. 3번, 4번. 빨리 푼 친구들은 근처 문제 좀 하나씩 풀어봐, 얘들아. 연습 삼아.
자, 해볼게요. 계속 일반항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초항과 공차로 조건을 표현한다야. 지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어.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래. 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라고 되어 있어.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에서 조건 두 개 줬으니까 문제가 끝난 거죠. A와 D로 바꿔내면 돼. 세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2번 더한 거. 아홉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8번 더한 거. 13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12번 더한 거. A를 초항으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연립하면 문자 2개씩 2개니까 A랑 B가 결정 나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가 어려우면 어려웠을 수 있어.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연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나봐 문제 읽어줄게. 자, 초항이 마이너스 2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니? 얘들아 수열은 개념이 뭐냐면 나열이 개념이야. 너 이 전략이 안 잡히면 그냥 싹 다 나열해. 공부할 때는 그게 좋아. 시험 때 절대 그러면 안 되더라. 너 가끔 막 웃긴 유머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막 수학 문제인데 막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막 이만큼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막 이렇게 가는데 막 이렇게 시험지 한 장에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다 수열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냥 버려야 돼.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 경험이니까. 좀만 참아. 졸리지 윤성아. 팔짱 풀어. 자 해볼게. 선생님 너 팔짱 하고 있으면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졸려서 그래. 선생님 별로 기분 안 나빠. 팔짱 끼고 있을 수도 있지. 나도 끼고 있는데 지금. 같이 끼고 있으면 되지 팔짱. 자 봐봐. 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몇 번째 항이냐. 일단 나열해 볼게. 초항. 그러니까 진짜 나열로 한번 풀어보면은 3씩 더해 나가는 수열이잖아.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제 양수겠지? 그게 언제일까? 라는 거야. 그냥 할게. 금방 끝날 것 같아. 이 순간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부터야. 그래서 구항 이렇게 풀 수 있어 얘들아. 공부할 때 많이 해봐.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어, 안 된다기보단 시험에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일반항을 구해주는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3n-25가 되겠지. 1 넣어서 얘 되는지 확인해 얘들아. 이거 최소한의 양심이야 진짜. 일반은 구했으면 초항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 n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게 언제야? 라는 질문이었으니까 이 식을 풀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 식을 풀어보면 n이 3분의 25. 근데 이제 n은 자연수니까 이걸 어림해보면 8. 얼마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인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해 안 가거나 그럴 수 있어. 지금 처음이니까. 그러면 나열을 많이 해봐라.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푼 친구들은 131쪽도 풀어봐. 이거 개념은 다 해놓은 상태야, 얘들아. 여기에는 마이너스 붙으면 똑같은 일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3은 A9다 해도 괜찮아. 같은 식이잖아, 완전. 자, 다음 거 풀어볼게요. 보세요. 얘들아, 이거 정말 자꾸 말하지만 공부할 때 많이 나열해봐. 자, 문제 읽어줄게. 마육과 14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서 그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게 한다. 세 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다시 마육과 14 사이에 숫자를 3개 넣으래. ABC라고 넣어볼게. 그래서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게 할 때 이 세 수를 작은 순서대로 대답해보래. 라는 문제였어.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인 거잖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돼. 근데 이제 그 등차 수열에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지. 얘가 두 번째 항, XYZ가 좋겠다.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얘가 다섯 번째 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이 14인 건데 다섯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4번 더한 거네. 그래서 공차가 결정난 순간 문제가 끝났죠. 정리해보면 D는 5가 되잖아. 그러니까 5씩 더해 나가는 수열인 거네. 수열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됐던 거네. 그래서 이 두 개에 세수 넣어서 전체 등차 수열 돼버렸잖아. 그때 이제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내라고 했어. 이 세 수를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대답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문제야. 이번 숫자를 3개 넣었는데 3개 루튼, 4개 루튼, 뭐 10개 루튼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4와 39 사이에 4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게 하는데 숫자 4개를 넣어서 그러면 이제 4수를 넣어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를 초항으로 받아들이고 얘가 여섯 번째 항이 되겠지, 그럼. 뭐 그러면은 지금 초항이 4고 여섯 번째 항이 39인 수열에 등차 수열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된 거니까 그냥 문자 2개, 책 2개 여섯 끝났어. 이거 해볼게. 초항의 공차를 5번 더하면 그것이 39인데 초항이 지금 4지. 그래서 D는 7이 되겠죠. 그래서 뭐 초항은 4고 공차는 7인 수열이야. 그러면 나열 한번 해서 마무리할게. 공차가 7이니까 11, 7씩 더해 나가는 수열이야. 공차가 음수여도 괜찮아요. 25, 32, 39.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내수를 대답하면 돼. 그래서 이거 좀 주제가 어떤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그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게 한다라는 문제 유형이고 초항과
다섯 번째 항, 초항과 여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초항과 공차로 바꿔서 표현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이따가 다시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내용까지만 하고 좀 쉽게 얘들아.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은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A, B, C 세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생기는 성질. 여기서 이제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A, B, C 세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 그럼 중항이 B거든. 그러니까 B가 어떤 애냐면 B는 양 끝의 평균과 똑같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분수 싫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좀 중앙의 의미가 잘 살아 있는 식은 이거지. 가운데 항은 양 끝의 평균이야. 근데 이제 계산할 땐 이게 편해. 양 끝 합치면 가운데 두 배랑 똑같아. 라고. 증명해볼게, 얘들아. 별거 아니야. 자, 이 세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겠지? 그 공차를 D라고 불러볼게. 근데 기준을 얘로 하지 말고 얘로 해볼게. 얘는 공차를 이렇게 더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얘는 B에서 D를 더한 걸 테고 얘는 B에서 D를 한 번 뺀 거겠지. 그래야지 D를 더해 나간 수열이니까.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야. 내가 여기서 2분의 A 플러스 C 한번 해볼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D, 2B지. 그래서 B야. 바로 증명된 거지. 이건 쫓아오는 식이니까 바로 됐고. 여기서 결국은 얘들아, 여기 조금 내가 기계적으로 말하면 세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 하면은 등차 중앙 쓰는 거야. 세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 근데 여기서 이게 등차 중앙이 사실 나중에 심화를 하면 할수록 되게 중요한 성질이거든. 어떤 성질이냐면 내가 지금 중요하니까 조금 벗어나서 더 깊게 얘기해주면 봐봐 얘들아. 등차수를 나열해볼게. 지금 세수가 차례로 등차수를 이루잖아. 얘랑 얘 더하면 얘 두 배잖아. 등차 중앙 저거. 이걸로 표현해봤어 내가. 이 세수도 차례로 등차수를 이루지. 얘랑 얘 더하면 얘 두 배지. 마찬가지야. 얘랑 얘 더하면 얘 두 배야. 뭐 그게 등차 중앙이고 일단은 여기서 더 중요한 성질이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0이고 두 개 더하면 10이고 얘 두 배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해 나가면 그 값이 일정해. 무조건. 뭐 내가 초항과 공차로 표현해서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증명까지 하진 않을게.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14, 14, 14 혼자면 두 배. 12, 12, 12. 18, 18, 18, 18, 두 배. 혼자면 두 배. 20, 20, 20, 20, 20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해 나가면 그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더할 애가 없으면 얘 두 배 하면 돼. 그래서 18, 18, 18, 18 솔로야. 그러면 두 배 해버린 거랑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등차 중앙. 자, 이 성질이 나중 갈수록 중요해. 너희 등차 수열 합할 때도 중요하고. 자, 해볼게요. 지금은 되게 쉬워. 자, x 2x 플러스 3 6x 세수가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때 x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야. 자, 세수가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루어 하면 등차 중앙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분수 없는 이 모양이 조금 좋아. 그래서 가운데에 두 배가 양 끝의 합과 똑같아. 그래서 x값은 바로 결정나겠죠.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x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써줄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렇게 세수의 합이 21이고 세수의 곱이 280일 때 세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는 문제야. 세수를 구해보래. 세수를 잡어.
근데 얘들아, 너희 세수를 잡을 때 A, B, C 잡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숫자가 3개면 센터가 기준이야. 아이돌 같은 친구들이라서 센터가 기준이야, 얘들. 센터가 중요해. 그래서 세수를 A, B, C라고 잡지 말고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를 내가 B라고 잡으면 B마 D일 테고 B 플러스 D이겠지? 그래서 세수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다. 근데 B 괜히 싫으니까 그냥 아예 리셋해서 세수를 이렇게 잡아.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야? 그러면 그 세수가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수야 라고 잡아주면 가장 연산이 깔끔해져, 얘들아. 다시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 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조건에다가 이용해 볼게. 세수합이 21이야. 세 개 합치면 3A인데 21이야. 그 순간 A 값이 결정났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럼 세수를 다시 써볼게. A가 결정났으니까 세수는 이거야. 세수의 곱이 270이래. 그럼 3개 곱한 게 280이다. 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해서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있으니까 D가 결정났죠? 계산까지 해볼게요. 7, 4, 28. D제곱은 9.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경우가 나눠진 문제를 읽어야 돼. D가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를 봐. 없어. 그러면 경우 나눠서 2번 다 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D가 3일 때를 나열해 볼게, 내가. D가 3이면 최수가 4, 7, 10 이렇게 되고 D가 마3이면은 역순으로 생겨.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세수를 작은 순서대로 대답해 라고 했으니까 이거든 작은 순서대로 말하면 이거거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엄격하게 선생님 자세히 말해봤지만.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개념. 이제 개념 네 개밖에 없어. 네 번째가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일단은 기호를 하나 약속할게. 그거는 수학 전반에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사용하는 약속인데 SN이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할게. SN이라는 건 어떤 수열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을 다루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수열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S3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어떤 수열의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S4라는 건 의미가 조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면 S1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S1은 그냥 A1과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런 기호를 사용할게요. S2라는 건 이거고 S5라는 건 이거라고 이렇게 이용할게 라고 명명한 거야. 약속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될까를 결론을 먼저 말하면 등차 수열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 즉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야. 외우셔야 돼요. 이따가 증명해 줄게요. 중요한 거니까. 혹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l이라는 건 last, 끝항을 의미해. 지금은 설명하지 않았어, 얘들아.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명시만 한 거고 이제 증명할 건데
증명하고 외우자, 우리.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건 다 된 거야. 어, 일단 등차 수열을 전제로. 근데 내가 이거 증명할 때 아이디어를 먼저 말하면 얘들아 너희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다 앞에서부터 더하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마. 그럴 거지, 지금 그러지 마.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하면 얘들아 너희 너무 그렇게 성실하지 마. 그건 성실함도 아니야. 뭔가 고지식함, 딱딱함이야. 봐봐. 3, 6, 10, 15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합을 S라고 불러볼게. 이제 합이 영어로 썸이라서 S를 보통 많이 이용해. S를 내가 다시 써볼게. 역순으로. 이것들을 역순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걸 변변 더해볼게. 좌변을 더하면 2S지 얘들아. 우변을 더하면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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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야. 그럼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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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야. 그러면 100일이 몇 개 있을까? 의싸움이거든. 100일이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다섯, 여섯, 98, 99, 100, 100개 있어. 그럼 이제 S라는 건 2분의 100 곱하기 100일이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제 50 곱하기 100일이니까 5050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야지 얘들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3, 6, 10, 15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로 등차수열의 합을 증명할 거야. 이거 이해했죠? 이 아이디어라고 하면 뭐냐? S를 역순으로 써서 변변 더하면 이것들의 합이 일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등차수열은 이제 그런 성질이 있거든. 이것도 지금 등차수열이 얘들아. 초항 1,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라서 일정해. 근데 뭘로 일정하느냐? 100일로 일정하겠지. 그럼 100일이란 무엇이냐? 얘랑 얘의 합이야. 얘라는 건 뭐냐? 초항. 얘라는 건 이제 마지막 항, 끝항, 라스트 항이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100일이야. 이것은 이제 항의 개수고 항이 100개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할 거야. 이 아이디어로. 이제 해볼게 증명을. 이게 방금 한 게 얘들아 너희 선생님 어떻게 교과서인가 책에서 봤는데 가우스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할 때 이 방법으로 했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우스는 이제 어렸을 때 하는 일인데 우리 가우스 정도는 이길 수 있잖아. 세계 참 이게 수학에서 3대 천재가 있거든 얘들아.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뉴턴이야. 수학에서 이제 보통 수학할 때 3대 천재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랑 가우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나까지 껴가지고 4대 천재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 초등학교 때 한 거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야 가우스 정도. 이 가우스가 악의 원흉이야. 이거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희 가우스 함수도 이거 가우스랑 관련돼 있고 그런 거잖아. 해볼게. Sn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사용하자 이 문제 할 때 우리.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과 공차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SN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해 보면 초항은 그냥 A라고 할게 얘들아. 공차는 D라고 할게. 얘는 A 플러스 D야. 얘는 A 플러스 2D야. 괄호를 쳐서 항을 구별해 주자.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야.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야. 자, S를 역순으로 다시 써볼게요. SN을. 쟤부터 쓸게 역순으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역순으로. 그리고 변변 더해보면 좌변은 2SN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더하면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더하면 2a 플러스 n-1d. 그 다음 거 더하면 2a 플러스 n-1d. 2a 플러스 n-1d, 2a 플러스 n-1d야. 그래서 다 2a 플러스 n-1d가 돼. 그럼 이것이 몇 개 생길까? 몇 커플 생길까? 의싸움이거든?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그래서 n 커플이 생기겠지. 항에 n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를 Sn 하면은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의 구성 요소는 N, A, D야. 그래서 N, A, D 알면은 수열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인 거지. 여기서 이걸 잘 뜯어보면 얘들아 이게 2A 플러스 N-1D는 A 더하기 A 플러스 N-1D잖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N번째 항, 끝항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고 끝항을 L이라고 부르면 라스트 항 되니까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었어요. 어, 두 번째가 보통 많이 써, 얘들아. 이거 양 끝에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안 할게. 그냥 이 공식만 써서 할게, 선생님.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은 조금 더 좋은 시선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방법을 늘리면 너희가 힘들 거라서, 지금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해, 얘들아. 자, 적용해 볼게요. 얘들아, 30초 줄게, 외워, 지금.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야. 자,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초항, 끝항, 항수 알면은 얘가 훨씬 편하고, 초항, 공차, 항수 알면 얘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초항, 공차, 항수를 줬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써도 되더라. 조금 조작해가지고, 무엇이든 가능한데, 최적화의 영역으로 보면은, 초항, 끝항, 항수 주면 얘, 초항, 공차, 항수 주면 얘. 그러니까 뭘 줬느냐에 따라서 뭘 쓸지를 정하면 돼. 자, 풀어볼게. 어떤 등차수열에 조건이 있었어. 초항, 끝항, 항수야. 그러니까 22번째 항이 82란 소리야, 얘들아. 그때 S21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그냥 공식에다 때려 박으면 S20이잖아, 얘들아. 여기 2분의 항수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답만 내는 느낌이잖아, 이러면. 그럼 나열해. 2, A1, A2, A3, A21, A12까지 있는데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지금 2이고 이거가 끝항이 86이니까 이게 86이고 그럼 여기 싹 다 더하면 얼마일까를 여기 쓰면 좋겠다. 초항과 끝항 줬으니까 해서 적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테크니컬하게 하면 이렇게 더하면은 88이잖아. 이렇게 더해도 88, 이렇게 더해도 88 그거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할게. 그냥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돼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거 볼게. 초항, 공차, 항수 주고 수열의 합 구하래. 등차 수열이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어. 역시 초항, 공차, 항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S10은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N-1. N이 10이니까 9D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바로 답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어느 공식을 쓸지는 무엇이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혹시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싹 다 나열해 그냥.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러한 수열에 초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해봐 라는 거야. 지금 등차 수열인 걸 보면 알 수 있지? 마삼을 더해 나가는 수열이야. 그래서 이 수열의 초항은 35고 공차는
마3이야. 마3을 더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그러면 1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초항, 공차, 항수 줬으니까 첫 번째 공식에다가 적용해야지. S12는 2분의 항수 곱하기 2a 플러스 n-1d 할 거야. 2a 플러스 n이 10이니까 11d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공식에다 대입해서 수열의 합 구하면 되는 문제들이었다. 지금 한 번씩 풀어봐 얘들아. 12, 13, 14. 위원은 안 둬? 풀어볼게요. 얘들아, 여기는, 어, 연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시선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래서 막 런 테크닉, 저런 테크닉 다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면은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근데 지금 너희 처음 하는 건데 내가 너무 기술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려줄게. 두 번째 할 때는 기술 많이 알려줄게, 얘들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이거야. 초항과 공차로 그냥 쭉쭉 표현하면 돼. 등차수열의 합을 다룰 때도 얘들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 그냥 여기다 적용할지 여기다 적용할지만 고민하면 돼. 지금은 해볼게.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해주래. 근데 여기서 지금 봐봐. 그러면 초항 주어져 있지, 공차 주어져 있지. 그럼 항수만 잘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일까? 의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인데 이게 몇 번째 항일까? 의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항 통해서 구하시면 돼요. 봐봐, 일반항 바로 구해볼게. 초항 체크해보면 42구, 공차 체크해보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공차야. 그래서 마이너스 13이야. 마이너스 13을 더해 나가는 수열이지, 지금.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의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그럼 일반항을 정리해보면 13, 45, 15 이렇게 돼요. 1 넣어서 초항 검사해. 이거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8이 되는 건 몇 번째 항이야? 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13n은 88 더하면 3, 4, 1 이니까 n은 1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11번째 항이네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합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등차 수열의 S11이 얼마야? 의싸움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은 이걸로 적용하면 좀 좋겠지. 2분의 항수 초항 더하기 끝항. 초항 끝항. 두 개 더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어떤 등차수열 AN의 20번째 항이 얘고 20번째 항까지 합이 이걸 때 초항과 공차를 구해주래. 이것도 역시 그냥 둘 중에 식을 못 쓸까만 고민해주면 돼. 이거를 A와 D의 관계식으로 바꾸면 20번 등차수열의 20번째 항은 초항의 공차를 19번 더한 거야. 자, 이렇게 관계식 하나 생기고, 이것도 이제 A와 D의 관계식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생각하자. S20은 230인데 지금 2분의 20 2a 플러스 n-1d n이 이거야. 19d 가 230이야 를 풀면 a랑 d의 관계식이 생기겠지. 적당히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19d는 23이야. 그래서 연립하면 a와 d 결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S 등차수를 합하면 이거 쓸까 이거 쓸까만 고민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n은 중복되고 a도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차로 해결할 것이냐 끝창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싸움인 거야. 지금 얘가 공차로 주어진 식이었기 때문에 공차로 해결하려고 이 공식을 적용했어. 한 번 더 풀어볼게. 자,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95고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일 때 이거 구하래. 역시 그냥 A랑 D 관계식으로 바꾸면 돼. 이거 다 그냥 계산 문제로 바뀌어 얘들아. 문자두기 식두개인데 해볼게요. SO는 첫 번째 공식에다가 적용할게 얘들아. 그러니까 이 공식 자유자재로 써먹어야 돼요. 2분의 n에 5 대입하는 거야. 2a 플러스 n-1 d 인데 95래. 그럼 이제 적당히 정리하면 a랑 d의 관계식이 생긴 거지. 적당히 정리하면 a 플러스 2d는 1, 9, 5, 45 해서 a랑 d의 관계식 하나 생겼고, 그럼 여기서도 a랑 d 관계식 생길 거고, 그럼 이제 문자 두개 식두개 연립하면 a랑 d 결정 났으니까 an도 결정 난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단순해. 연산해볼게. n에다가 10 대입하는 거야. 저기 식에다가 얘들아. n에다 10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죠. 2a 플러스 9d가
365네. 해서 적당히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9d는 5, 7, 35, 3 이렇게 돼. 그래서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해서 a랑 d를 결정내면 a랑 d 일반한 결정 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지금 선생님 수열의 합 적용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 공식부터 다시 외워야 되더라. 공식에다 넣 대입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친구들은 18번, 19번, 20번까지 풀어봐. 질문 있는 친구들 해라. 옆에서 좀 봐줄게. 십 18, 19, 20 풀어야 다른 친구들 놀지 말고. 요새는 고양이가 좀 덜 긁는 것 같은 느낌? 요즘 그냥 얌전해요. 이제는.
다음 거 풀어볼게요. 못한 거는 집에 가서 마저 해, 얘들아. 막 어려운 거 아니라서 시간을 많이 안 줄게. 자, 18번 할 건데, 선생님 봐봐. 내가 문제 읽어줄게.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사인 등차 수열이 있대. 이 수열에,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그때 최대 값을 구해주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그때의 그 값,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SN의 최대값이 얼마야? 언제 SN이 최대야? 그런 질문이야. SN은 N이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 하트랑 세모가 얼마야? 뭐 이런 질문인 거거든. 얘들아, 수열은 개념이 나열이야.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나열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데, 나열해봐. 나열해볼게. 30. 공차가 마사래. 마사를 더해 나가는 수열. 틀리면 바로 말해. 서프라이즈로 틀릴 거야. 알겠어? 서프라이즈로 틀릴 건데 바로 말해. 뭐 수열을 한번 나열해봤어. 그럼 봐봐. S1은 얼마냐? 30이야. S1이라는 건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초항이거든. S2는 얼마냐? 여기랑 여기 합친 거야. 56이겠지. S3은 얼마냐? 이거 합친 거야. 귀찮으니까 식으로 쓰자. 이거야. 아직 커졌지? S4 해볼게. S4는 초항부터 사항까지 합이야. 그럼 전에 항에서 하나 더 더한 거지. 이런 거야. 더 커졌지? S 몇이 최대일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일까? 아이고. 자, 하트 얼마야? 8이지. 괜찮아? 얘들아, 반응을 해줘. 얘들아, 반응을 해줘. 너희 사랑의 반대말이 날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래. 너 지금 나한테 무관심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막 그 유튜버들 보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나는 악플이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더하면. 왜냐면은 여기서 일로 더할 때 26 더하고 이것들을 더하면은 그 값이 커지잖아, 양수를 더하니까. 근데 여기 더하는 순간부터 이제 작아지기 시작해, SN이. 그래서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순간이야. 그래서 N이 8일 때네. N이 8일 때의 최대값은 S8인 거지. 그러니까 S8이 최대값인 거야. 그럼 S8 구해볼까? 라고 하면 이제 공식에다가 적용해서 S8 구하시면 돼요. 공식에다 적용해보면 이거 우리 지금 싹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 하는 게 편해요. S8 2분의 8개 항 초항부터 이거 8개 더하는 거야. 초항과 끝항의 합 30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게 푼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상황을 나열하지 않고 식으로 하는 거지, 이제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경험 삼아 나열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일반항을 구해. 여기서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다음 상황에서 SN이 최대가 된다. 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다음 상황에서 SN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AN이 양수인 마지막 순간을 의미해. SN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를 더하는 마지막 순간인 거잖아. 그래서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양수인 마지막 순간까지 더해버리면 되네 를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빨간색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책에다가 적어놔. 18번
전에 두 번째 줄 보면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합이 최대가 된다에다가 밑줄 긋고 이걸로 바꿔놓으세요. SN이 최대가 된다, AN이 양수인 마지막 순간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AN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라서 일반항을 구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있으면 일반항 바로 나오죠? 기본적인 방법으로 할게.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AN은 마사 n 플러스 34가 되겠지. 1 넣어서 확인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야, 얘들아. 꼭 검사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양수인 마지막 순간을 찾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보면 n이 작다 2분의 17은 8.5. 그럼 양수가 되려면 n이 8.5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8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9번째 항부터는 음수인 거야, 지금 해보면. 8번째 항까지 양수인 거지. 아, 그러면 AN이 양수인 마지막 순간은 n이 8일 때네. 그래서 n이 8일 때 SN이 최대네. 그래서 n이 8일 때 SN이 최대니까 SN의 최대값은 S8이네? 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나열하지 않아도 이렇게 식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나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나열하진 않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이해 안 가면 나열을 쭉 해, 얘들아. 그게 개념이라서. 자, 이거 지금 다시 풀어봐, 얘들아.